10억이면 평생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다는 말은 은퇴를 앞둔 부부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온다. 통장에 찍힌 자릿수를 바라보며 그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했다. 집이 있고 아이들은 다 컸고 큰 병만 없으면 된다. 일에서 물러난 뒤에도 삶은 지금처럼 흘러갈 것이다. 아침은 느긋해지고 낮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부부가 마주 앉아 하루를 정리할 것이다. 숫자는 충분해 보였고 미래는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했다. 너무 쉽게 안심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수도권 외곽에 살던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정년을 채웠고 아내는 전업으로 가정을 지켜왔다. 퇴직과 함께 남편의 일정표는 텅 비었다. 아내는 처음엔 좋았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여행도 다녔다. 그들이 가진 자산은 집을 제외하고 현금과 금융 자산을 합치면 꽤 두툼해 보였다. 그들은 인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매달 얼마를 쓰는지 적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필요하면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은퇴 전에도 그랬으니까. 문제는 서서히 시작됐다. 병원 갈 일이 늘었다. 크지 않은 검사와 치료였지만 빈도가 잦아졌다. 보험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쌓였다. 차를 바꾸고 집을 손보는데 들어간 돈도 있었다. 남편은 시간이 남자 취미를 찾았다. 장비가 필요한 취미였다. 아내는 손주가 태어나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 좋은 일처럼 보였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다고.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체감은 없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있는 구조가 마음을 갉아먹었다.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자산은 출렁였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관리비가 나왔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합은 은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늘었다. 여유라고 믿었던 것은 고정된 숫자였고 현실은 움직이는 비용이었다. 몇 해가 지나고 통장을 정리하던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침묵했다. 아직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부부다. 남편은 자영업을 접고 은퇴했고 아내는 소소한 일로 가게를 도왔다. 그들은 검소했다. 여행도 많지 않았고 외식도 드물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 큰 자산이 아니어도 생활비를 잘 관리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은 검소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시간이 많아지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집에서 쓰는 비용이 커졌다. 전기와 난방과 통신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 동네 모임이 잦아지면서 관계 비용도 생겼다. 작은 경조사와 선물들이 이어졌다. 아내는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은 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다. 의료비는 생활비처럼 매달 나갔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지갑보다 먼저 열렸다. 도움을 주고 나면 후회는 없었지만 통장은 가벼워졌다. 남편은 다시 일을 생각했지만 예전처럼 벌 수는 없었다. 짧은 일자리는 생활의 보탬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부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줄어드는 속도를 가늠할 기준이 없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자고 말하면 삶이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다. 줄이지 않자니 불안이 커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돈 이야기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났다. 어느 순간부터 외출을 줄였고 병원 방문도 미뤘다. 비용 때문이었다. 은퇴의 자유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었다. 두 이야기는 다른 지역 다른 삶이지만 같은 결말을 향해 간다. 자산의 붕괴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무시한 채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충분하다고 믿었던 숫자는 계획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한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비용은 변한다. 건강은 예측할 수 없고 가족의 일은 언제든 찾아온다. 시장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인다. 이 부부들이 공통으로 말한 한 문장이 있다. 더 빨리 계산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더 일찍 생활비를 적어봤어야 했다는 말이다. 인출의 순서를 정하고 변동에 대비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숫자에 안심하기보다 삶의 구조를 점검했어야 했다는 고백이다. 은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고백이다. 10억이라는 말은 크게 들린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 앞에서는 크기가 아니라 속도가 중요해진다.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지, 그 속도를 늦출 장치가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일의 유무와 관계의 밀도와 건강관리의 방식이 모두 자산의 수명을 좌우한다. 통장은 말이 없지만 매일의 선택은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안심하고 있고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점검이다. 숫자를 믿기보다 흐름을 바라보는 일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긴 항해의 시작이다. 지도 없이 출발하면 큰 배도 방향을 잃는다. 지금 통장을 다시 열어보자. 자산의 크기보다 삶의 속도를 확인하자. 그 작은 점검이 은퇴의 붕괴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 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부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산의 총액이다. 오랜 시간 일하며 모은 돈이 하나의 숫자로 정리되는 순간 사람들은 안도한다. 이제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산은 정적인데 삶은 움직인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은퇴는 서서히 무너진다. 전문가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마주한다. 충분한 자산을 가진 은퇴 부부일수록 계획이 느슨하다. 그동안 돈은 들어왔고 생활은 유지됐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은퇴는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다. 들어오던 물길이 끊기고 나가기만 하는 상태로 전환된다. 이 전환의 충격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 은퇴 후 자산 붕괴의 첫 단계는 생활비에 대한 착각이다.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은 매우 흔하다. 출퇴근 비용이 사라지고 외식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주거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비와 관리비가 생활비처럼 고정된다. 여기에 가족 지원과 관계 유지 비용이 더해진다. 이 비용들은 한 번에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 없이 반복된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 없는 인출이다. 은퇴 전에는 급여라는 기준점이 있었다. 은퇴 후에는 기준점이 사라진다. 얼마를 써도 되는지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인출은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불안할 때는 쓰지 못하고 안심할 때는 과감해진다. 이 감정의 진폭이 자산의 수명을 갉아먹는다. 자산은 계산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은퇴 후 많은 부부는 감정으로 대응한다. 세 번째 단계는 예기치 못한 변수다. 건강 문제는 대표적이다. 큰 병이 아니어도 지속적인 관리 비용은 누적된다. 여기에 시장 변동과 제도 변화가 겹치면 자산의 안정성은 흔들린다. 이때 부부 간의 태도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진다. 한쪽은 더 아끼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충분히 줄이고 있다고 느낀다. 돈의 문제는 곧 관계의 문제로 번진다. 은퇴 자산 관리에서 가장 간과되는 요소는 시간이다. 은퇴 기간은 생각보다 길다. 평균 수명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하다. 건강한 기간과 도움이 필요한 기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초반에는 여유가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이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초반의 안정감이 후반의 불안으로 바뀐다. 자산은 초반에 많이 쓰일수록 후반의 선택지를 줄인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자산의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구조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최소 생활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 인출의 순서를 정하고 변동성에 대응할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부가 같은 그림을 보고 있어야 한다. 각자의 불안과 기대를 말로 꺼내지 않으면 숫자는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다. 많은 은퇴 부부가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거라고. 이 말은 후회이자 경고다. 은퇴는 준비의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자산은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다. 관심과 점검이 없으면 어떤 금액도 안전하지 않다. 이 칼럼을 읽는 독자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직은 괜찮다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나 은퇴 자산의 가장 큰 위험은 안심이다. 불안은 점검을 낳지만 안심은 방치를 낳는다.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생활의 흐름을 점검하는 일은 늦었다고 느낄 때조차 의미가 있다. 은퇴의 성공은 화려한 자유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평온이다. 매달의 삶이 감당 가능한지,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예기치 못한 날을 맞이할 여력이 있는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은퇴는 안정에 가까워진다. 자산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 삶 그 자체가 아니다. 숫자에 기대기보다 구조를 만들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많은 은퇴 부부가 뒤늦게 깨닫는 교훈이며 지금 이 글을 읽는 이들이 미리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다.